조선시대에 있었던 형벌, 사극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너무 잔인하기에 고증을 제대로 했던 사극임에도 감히 사실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혹은 고증이 잘못된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형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형은 태장도유사의 5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벌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적용했던 벌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바로 태형이 집행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의 길이는 1m가 조금 안 됐고 두께는 1cm가 안 되는 가느다란 막대였는데요. 대충 근처 나무에서 꺾어서 길이나 두께가 얼추 맞으면 그걸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격과 크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등짝이나 볼기를 때리는 방식의 형벌이었으며 체벌의 정도 또한 엄격하게 정해져서 죄의 무게에 따라 10대에서 50대까지만 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사극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 "저놈을 매우 쳐라" 라는 건 조선시대에서는 절대로 행해질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이를 어길 경우는 오히려 위법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형 100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었죠. 사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이 곤장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곤장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형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를 젓는 배와 비슷한 체벌 도구로 엉덩이를 매우 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극에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오류입니다. 곤장으로 때리는 형벌은 태장도유사, 즉 5형 이외에 속대전의 규정에서 따로 분류해놓은 곤형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군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할 때, 그러니까 일반 수령이 아닌 군사권을 가진 자만이 이 곤이라는 체벌 도구를 통해서 군대에서 집행되던 형벌이었죠. 심지어 이는 조선 초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형에 사용된 이 곤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장형을 집행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장형으로 넘어와 보죠.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은 장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체벌 도구 또한 그에 맞게 변경됐죠. 아까는 굉장히 가느다란 막대기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굵고 커졌습니다. 몽둥이 정도의 크기를 사용해 처벌이 행해졌습니다. 형벌 횟수 또한 장형은 태형보다 강도가 높은 최소 60대부터 100대까지였는데요. 이 또한 정확한 집행 규정이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때리는 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60대, 70대, 80대 이렇게 10대씩 끊어서 형벌이 진행됐죠. 그런데 이 체벌의 정도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장형이 집행될 때 엉덩이 외에 등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고통이 실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죠. 등을 맞은 사람들은 얼마 못 가 쇼크사로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되거나 척추가 무너져 내려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죠. 물론 세종 때 그래서 엉덩이만을 때리도록 변경되었다고는 하지만 10대만 맞아도 살점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이 역시도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형의 경우 최소 60대만 맞아도 거의 죽는다고 봐야 했던 겁니다. 만약 형이 집행된 후에 살아남는다고 해도 장독에 걸려 죽는 경우가 허다했죠. 장독은 지금으로 치면 급성 심부전일 확률이 높은데요. 심각한 근육 파괴로 세포가 무너지게 되면서 신장이 망가져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도형은 지금의 징역형과 유사하며 중죄를 범한 자에게 관청에서 노역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태형과 장형 모두 형벌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형은 옥에 가두는 수준이었습니다. 도형의 최대 기간은 3년. 하지만 이게 왜 장형보다 무거운 형벌이었냐면 단순히 노역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도형의 경우는 반드시 장형이 곁들여져 함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이 붙어있던 이들은 소금을 굽는 일인 전염과 쇠를 녹이는 일인 초철에 종사시켰고 종이, 기와 숯 등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유형은 유배지로 보내는 형벌을 뜻합니다. 바로 귀양이죠. 이 또한 철저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됐습니다. 죗값에 따라서 2,000리에서 3,000리까지 유배지역을 계산해서 유형에 처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다는 거죠. 흑산도나 그보다 더 먼 제주도로 가지 않는 한 이 유형의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유배를 보내는 곳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죄수가 정해진 유배지로 이동을 할 때 거리를 빙빙 돌아서 이 거리를 채우게 했습니다. 유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유배는 바로 위리안치. 보통 유배를 가게 되면 인근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외부와 접촉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는데 이 안치라는 형의 유배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집 주위에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둘러서 격리를 시켰죠. 높이는 한 5m 이상.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치 살아있기는 하지만 무덤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해서 산 무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단 사형은 5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에 3차례 사형 집행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신중을 가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은 능지처사. 죄인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 목을 수레에 매단 후에 수레를 끊어 사지를 찍게 하는 사형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능지처참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능지처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지처사 방식은 사실 순한 맛이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능지처사는 본래 중국에서 거열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칼로 신체를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방식이었죠. 칼질만 해도 무려 3,357회를 했다고 전해질 만큼 아주 극악의 형벌이었습니다. 방법 또한 지독했지만 더 지독했던 건 신체를 이렇게 잘라낼 때 죄인이 정신을 잃게 되면 찬물을 뿌려서 깨우거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첫날에 어느 정도 진행시켜 놓고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집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하여 순한 맛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와 중국의 능지처사는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이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절단된 사진은 여러 지역으로 보내 돌리기도 했고 효수라고 해서 3일 동안 지금의 종로 2가 보신각 근처에 매달아서 다같이 이를 보고 경각심을 갖게 했죠. 다음에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참형, 말 그대로 목을 베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참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때는 세종 때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세종 때 가장 많이 행해졌죠. 재위기간 32년간 사형에 처해진 죄수가 총 1389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참형이 또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화처럼 한 번에 목을 베어버린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참형을 집행하는 이가 일단 술에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이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목에 가야 될 칼이 어깨에 박히고 운이 좋아 목에 박혔지만 날이 무뎌서 한 번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번 형을 집행해 목을 베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줄에 목을 매다는 형태의 교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정확한 규격과 방식으로 형벌이 진행되었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다뤘기 때문이죠. 아마 이러한 형벌은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